네, 마약 투약 혐의로 2개월간 경찰 수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오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까지도 변호인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는데요. 경찰 안팎에서는 내사 단계부터 대상자 정보가 유출되고 또 뚜렷한 물증 없이 유흥업계 종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배우 이선균 씨 사망 소식을 외신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전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연예계를 비롯해서 지금 대중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고 고인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근거가 없는 가운데 정가 유법이라고 하는 유흥업소 실장의 주장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전에 이선균 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선균 씨가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굉장한 충격파가 나타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연예계 인사들이 지금 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사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거는 사망과 상관없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선균 씨가 피의자이자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는 일단 종결이 되겠죠. 피의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선균 씨가 피해자인 이 공갈 협박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게 알려진 것이 사실 2달 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사 단계에서 이런 정보가 좀 유출이 되면서 당시에 톱스타 L씨라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선균 씨로 당시에 이제 지목을 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렇게 특정이 되면서 사실 이 사실이 좀 알려졌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물론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어떤 혐의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보도가 나오는 관행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뭔가 좀 유력한 단서가 있고 경찰이 좀 단서를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혀 그런 단서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연예계 사건이라는 게 일단 이름이 나오고 보도가 나오면 증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중이 이미지상으로 이미 그 사람을 유죄라고 단정하거나 여론 재판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무 빨리 증거가 없는 가운데 여론 재판이 이미 시작이 돼버렸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중간에 또 검사를 해서 연거푸 음성으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중립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되는데, 음성이 나오건 말건 계속해서 거의 유죄를 확실시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보도라든가 특히 또 SNS라든가 개인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게 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막 유출이 되다 보니까 더 이선균 씨가 생전에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또 일부 언론이 또 보도를 하는 게 이선균 씨의 진술은 계속 일관됐거든요. 그 유흥업소 실장이 수면제라고 하면서 죽일래 나는 그냥 그 말만 듣고 투약했다라고 이선균 씨는 진술을 했는데 일부 언론이 초기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선균 마약 혐의 인정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선균 말 바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이선균 씨 말은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도 이선균 씨한테 더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실제로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 일부 유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검도 원치 않고 이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일부 내용이 이제 공개됐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고 좀 충격스럽습니다. 예, 그 유서 내용도 일반적으로 유명인이 사망했고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 왔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유서 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이성균 씨의 사건 내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공개가 돼서 그것 때문에 결국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더욱더 언론이 이제라도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사람이 사망한 이 마당에서 네. 유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았던 사적인 문서 그 내용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보도를 한 게 사실이라면 네. 이 부분은 조금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개인 방송 등 뭐 유튜브 네. 채널 등에서 이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거였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글자 그대로 무분별하게 예. 사실 확인 없이 그런 사적인 부분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공개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게 내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유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여러 소스를 통해서 그런 사적인 부분들 수사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공개가 이루어진 건지 그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 자료를 잡고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왔나? 그럼 경찰이 유출을 한 것인가? 근데 경찰은 지금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유흥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지금 이성균 씨를 범죄자 취급했던 거 아니냐. 그게 문제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 개인 방송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유흥업소 그 실장의 주장을 계속해서 무슨 중요한 증언인 것처럼 네. 계속 그렇게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일방적인 주장이건 아니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일단 증언이라고 나오면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그 유흥업소 실장의 말을 중계하듯이 한 것이 결국 또 이성균 씨한테 타격을 주지 않았나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기생충으로도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제 외신들도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성균 씨가 이제 해외에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성균 씨 이제 사망 소식이 알려지니까 영국의 BBC에서 기생충의 주연인 이성균 씨가 뭐 숨진 채 발견이 됐다. 그리고 생전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또 이성균 씨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는데 최근에 마약 스캔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흔들렸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AFP 통신의 경우에도 한때 건전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배우가 스캔들 이후에 최근에 TV라든가 여러 상업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등 여러 세계적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예, 일단 그 배우로서의 이성균을 좀 생각해 보자면 올해만 해도 뭐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고 어떤 연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어떤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이성균 씨가 이제 그 2001년경에 이제 데뷔를 로키 호러 픽처쇼라고 하는 뮤지컬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얀 거탑, 2007년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로 비로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 커피 프린스로 이제 일약 스타급 배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주연급 스타로 이제 격상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한국 드라마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해왔고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래로 올해는 또 코미디 영화에 도전해서 연기 변신으로 주목을 받았었고 또 이성균 씨가 출연한 영화 두 편이 올해 칸 영화제에 동시 초청이 돼서 레드카펫을 밟았고 이성균 씨가 출연한 드라마는 두 자릿수 시청률을 올리면서 승승장구했고 예능에도 나왔고 올해 그야말로 이성균 씨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으면서 연말 연기대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또 했기 때문에 이제 동료 배우들도 함께 이제 작품을 했던 많은 이제 지인들도 지금 빈소를 좀 찾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성균 씨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지금 수많은 배우들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 뭐 유재명, 설경구, 이성민, 문성근 씨 등등등 이름을 다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빈소를 찾거나 아니면 뭐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애도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특히 빈소에서 뭐 조진웅 씨, 조정석 씨 이런 동료 배우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말
비통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만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가 한 3편 됐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면 뭐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워낙 이성규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주목을 받고 영화계의 중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개봉 예정 영화가 2편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 영화는 지금 개봉 일정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해졌는데 그렇다고 또 개봉을 안 하기에도 지금 거기 관계된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 거거든. 제작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동료 배우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뿐만 아니라 이성규 씨가 주연을 하기로 예정됐던 드라마도 지금 제작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고 또 이성규 씨가 광고를 하던 뭐 그런 예. 뭐 작품들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타격을 받게 됐는데 이 타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이 어려운 그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성균 씨가 어쩌면 100억 가까운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지만 네. 근데 문제는 이성균 씨가 마약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성균 씨는 피해자일 가능성도 제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더군다나 또 당사자는 고인이 됐고 현재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런 비보에 사실 연예계에서 행사를 좀 취소하는 지금 그런 수순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워낙에 지금 연예계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막 즐거워하는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천만 영화 서울의 봄, 예. 천만 영화 자축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취소가 됐고 요즘에 또 흥행 잘 되고 있는 노량 같은 경우에도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뭐 취소 내지는 연기되고 있고 노량에 출연한 배우들도 막 인터뷰 같은 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연기가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서 올해 연기 대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말씀을 오른 게 아니라 해주셨잖아요. 오를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것이고 뭐 관련한 어떤 이제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의 이제 분위기도 상당히 좀 글쎄요 지금 애도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아무래도 이성균 씨가 출연한 작품이 만약에 연기 대상에 뭐 이성균 씨 본인은 아니더라도 예. 다른 분들이라도 후보에 올랐다 그 연기 대상에 시상식장에서 예. 거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웃고 즐기고 그러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보다 차분한 형태로 그런 시상식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 사실은 이런 어떤 이제 뭐 유명인의 어떤 이런 이제 사망에 네. 대해서 이제 저희도 전달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꼭 이야기를 드리고 그런 네. 바람을 갖고 있는데 문화평론가로서 이런 상황들을 보셨을 때 가까이서 또 지켜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큰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내사 단계부터 보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온 건지 경찰은 유출을 안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온 건지 이거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기도 전부터 거의 유죄를 확실시 한 듯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럼 언론 보도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언론만을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가 검경의 일반 형사 사건의 신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검경 수사 단계에서 단서 확인했다라고 검경이 얘기를 하면 보통은 그게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검경의 그런 말을 받아서 언론이 보도를 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성균 씨의 혐의를 뭐 단서를 확인했다는 식으로 경찰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걸 받아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확인했다는 건지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검사했는데 다 음성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뭘 확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네. 이성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균 씨가
마약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이 이성균 마약 인정 이런 타이틀로 보도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가기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든가 또 이성균 씨의 사생활적인 내용들을 왜 그렇게 또 경쟁하듯이 유출해서 보도를 하고 또 개인 방송 이런 데서 요즘에 개인 방송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 이상이거든요. 근데 개인 방송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일방적인 공개라든가 또 유흥업소 실장의 얘기를 또 이거 중계 방송하듯이 공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